요즘 시장이 잠잠하다고 느껴질 거다. 뉴스에서도 별다른 자극이 없고 차트는 몇 주째 같은 자리에서 머무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모든 게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순간에도 쉼없이 움직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돈이 이동하고 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며 지루해하지만 그 속에선 부의 이전, 즉 부의 구조적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자산이 아니다. 그건 시대의 통화 실험이자 자본이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는 신호다. 오늘은 그 증거와 데이터,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숨어 있는 철학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투자 그래프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바뀌는 장면일지도 모른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 구조를 보면은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나온다. 비트와이즈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체 비트코인 중 약 66%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가 보유 중이다. 즉, 시장의 주도권이 아직은 비기관 투자자의 손에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다. 그 자리를 기관, 상장기업, 펀드, 그리고 일부 정부기관이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다. ETF, 상장지수 펀드의 데이터만 봐도 그 속도가 보인다. 올해 기준으로 미국 내 비트코인 ETF의 기관 보유율은 26%. 이건 불과 1년 전 8% 수준에서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비교를 위해 전통 ETF를 보자. 미국 국채 ETF인 TLT는 기관이 79%, S&P 500, ETF인 SPY는 58%, 금 ETF인 GLD는 36%를 차지한다. 즉, 비트코인은 아직 기관 자본의 유입이 막 시작된 초입 단계에 있다. 시장 전체의 성숙도를 놓고 보면은 이건 이제 막 기관의 문턱을 넘어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진짜 특이점은 유통량이 아니라 유동성이다. 현재 전체 공급량 중 14.5%만 거래소에 존재한다. 나머지 85% 이상은 콜드 월렛, 하드웨어 지갑 혹은 장기 보유용 계정에 묶여 있다. 이건 단순히 팔 의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은 금융 시스템 밖의 자산이라는 점에 있다. 즉, 이건 자산의 주권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코인은 줄어드는데 ETF와 기관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 불균형이야말로 향후 가격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압력이다. ETF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다. 그건 제도권이 비트코인을 공식 자산으로 인정한 통로다. 2024년 초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 전 세계 11개 주요 펀드가 합산 약 130만 BTC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전체 유통량의 약 6.5%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의 연금, 보험, 펀드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즉, ETF의 등장은 단순한 투자 편의가 아니라 자본의 방향성 자체가 바뀐 사건이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개인의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기관의 포트폴리오 안에 포함된 것이 자산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 시장을 이해할 때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4년마다 반감기가 오면 상승장이 온다. 하지만 그 공식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2025년 데이터를 보면 기관의 신규 수요는 반감기로 줄어드는 공급량보다 약 7배 많았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과거엔 채굴 보상이 줄어들어야 공급이 감소했고,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 비트와이즈 분석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비트코인 가격 변동의 80% 이상이 거시경제 요인에 의해 설명되었다. 그중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금리, 달러 유동성, 그리고 글로벌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었다. 반면 온체인 기술 업그레이드나 토큰 자체 이벤트의 영향은 5%도 되지 않았다. 이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주가 아니라 거시경제 자산으로 완전히 진화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주기는 단순한 반감기 리듬이 아니라 거대한 거시경제 사이클과 맞물려 움직인다.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줄고 시장의 위험 자산이 위축된다. 그 시기에는 자금이 달러로 몰리며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을 받는다. 하지만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달러의 강세가 꺾이고 자금은 다시 위험 자산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때 비트코인은 가장 먼저 반응한다. 또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지만 동시에 각국의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시 돈을 푼다. 그때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런 순환은 과거 4년 반감기보다 훨씬 느리지만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거대한 자본 이동을 만들어낸다. 결국 비트코인은 연준의 금리 결정, 달러의 방향, 그리고 각국의 부채 정책과 함께 움직이는 자산이 되었다.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려면 채굴량이 아니라 연준의 금리를 봐야 한다. 이 말이 완전히 성립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금 시장을 자세히 보면 조용하지만 분명한 자산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 비트코인을 쥐고 있던 개인 중 일부는 가격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팔고 나간다. 그들의 기준은 단순하다. 이 정도면 됐다. 집 한 채, 은퇴 자금, 혹은 평생의 목표 금액.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코인은 이제 ETF와 기관의 손으로 들어간다. 기업 재무와 연금 펀드의 일부로 흡수되며 가격이 오를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은 초기의 자유주의적 실험가들로부터 제도권 자본으로 완전히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부의 집중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전 세대의 돈은 정부가 찍었지만 이번 세대의 돈은 암호로 검증된다. 비트코인의 세계에서 부의 중심은 권력이 아니라 코드다. 현재 기관과 상장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전체 공급량의 약 12.5%. 숫자만 보면은 작아 보이지만 이건 시장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수치다. 금도 과거에는 그랬다. 20세기 초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준비 자산의 핵심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금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 세계가 신뢰하는 기축 준비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기관 보유 비중이 12.5%를 넘어선 지금 그것은 더 이상 실험적 통화가 아니라 명백한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 즉 국가 간 자본 이동의 축이 된다.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은 기관의 장난감이 된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본질은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화폐 시스템이다. ETF가 생기고 기관이 매수하더라도 그 철학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대한 자본이 들어올수록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는 더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이 자산의 가치는 누가 찍느냐가 아니라 누가 믿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정 화폐의 신뢰는 국가에서 오지만 비트코인의 신뢰는 코드와 수학에서 온다. 그건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시간과 검증으로 유지되는 신뢰다.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결국 부의 이전이자 신뢰의 이전이며 세대의 이전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엔 은행보다 지갑이 먼저일지도 모른다. 국가보다 네트워크가 더 신뢰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조용한 자산이 있을 거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